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매일 저녁 6시 때 만나는 석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구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면서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구영주 이사장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것은 청와대가 야당을 겨냥한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가 일부 의사와 MBC 등이 재점화시킨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는 오늘자 칼럼 박원순 시장 아들 MRI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일부 의사들이 제기한 의혹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병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오늘 새벽 0시 35분쯤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를 나왔는데요. 조금 피곤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하고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안 했다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작년 2월 25일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 회의록을 봐라. 거기 다 답이 나와 있다라면서 대구 경북과 강남에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일부 친박 주장에 대해서 불가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에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와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강남은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또 악재가 생겼네요. 김무성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원전 비리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납품해오고 수사당국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구 경북과 강남에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죠.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도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선 추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왔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선 추천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추천제는 그런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뭐 예컨대 그 대구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김부겸 전 의원이 나와 있는 수성갑 지역에서는 또 상당히 또 우리 당의 후보자와 막상막하의 어떤 예. 그런 정치적인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우선 추천의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역시 현재 김문수 위원장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하여튼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몰라도 과거처럼 저도 18대 총선 때 어떤 희생이 되었지만 어떤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든가 또는 정치 보복의 형태의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현재 불가능하고 인위적 물갈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전략 공천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선 추천제와 전략 공천을 모호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름이 되고 우선 추천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하나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강남 여기는 배제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같은 곳을 애초에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시작하다 보면 우선 추천제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사천, 전략공천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계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은 전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이고 국정 운영을 책임질 집권 여당인데 대구는 빼고 또 예를 들자면 부산은 빼고 서울은 빼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전 지역이 투명하게 가장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저의 최상 목표죠. 그러면 대구 같은 곳은 사실은 누가 가도 굉장히 강한 지역이니까 그 똑같은 판단 기준에서 보면은 그럼 이런 곳은 그냥 자연히 원론적인 입장에 의해서 빠질 수 있지 처음부터 배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물론 우리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조건이죠. 그러면 거기 공모 신청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조건. 누가 되던 간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우리 후보로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결국은 이제 원칙에 당내 경선이 치열하겠죠. 당내 경선이 치열할 그렇죠. 거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곳은 배제하는 거고 현저히 떨어져 보이면 그런 것도 전략공천 이른바 우선 추천제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는 특정 지역을 염두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같은 잣대로 또 같은 판단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과 강남도 우선 추천 지역, 즉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줄기차게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과 경남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한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자 문화일보 기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룰 갈등을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최근 청와대가 공개 발언을 자청하면서 나선 것도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태 정치에 대항하는 새 정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다던가 반대하면은 이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새 정치란 뭡니까? 친박이 주도하는,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일보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당시 국무회의 이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과 국회에 대해 갖는 인식은 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기필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개혁이 뭡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본인이 원하는 정치 구조와 환경, 행태 아니겠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개혁에 포커스를 맞추는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내용도 주목됩니다. 여권의 한 친박근혜계 인사는 정치개혁을 하더라도 총선 물갈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다면 물갈이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김무성 대표의 안심전화 공천제 같은 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전망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논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공천제 합의 파동 이후 청와대에 내년 총선 출마자를 조기 정리하는 방식으로 선거 개입의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나선 건 이런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선거 불개입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도 정치 신인들의 전략적 기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절묘한 한 수다. 문화일보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이런 기사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한 독선,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내가 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코멘트도 제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은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제5의 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네. 참. 이 사회 각계에서 보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과 한계와 현실성, 이런 것들이 통째로 부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하면 무조건 옳다. 심각합니다. 이런 독선, 정말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이 독선을 멈출 길이 없을 텐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이런 판단에는 높은 지지율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국 정치에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한 시각일까요?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 자리를 없애고 총무본부장으로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을 이제 격화시켰죠. 예. 그래서 총무본부장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말이죠. 오늘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 주류에 속하는
최재성 본부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당 지지도나 대표 지지도의 상승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재성 본부장은 비주류 측에서 조기 선대위 구성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주의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조기 전대를 해야 되고 왜 조기 선대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고 정치는 야당 정치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책임 정치가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대안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안 된다 이 얘기를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국민들이 보기에 지칠 정도로 그렇게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참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위 그 8분의 의원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당을 걱정하고 당의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네. 그리고 조기 전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모인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편향성만 남은 교과서 검정 발행 체제는 실패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요즘 신중 모드로 돌아섰죠. 그러자 친박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복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검정교과서 종수는 거칠애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의 가면을 쓴 한 종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검정 발행체제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 메트로가 업무용 PC가 해킹된 것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운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트로 이정원 사장은 해킹 방식이 2013년 3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해킹한 수법과 같은 ATP 방식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해커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측이라고 확정을 했죠. 제목에서. 한편 권지원 서울메트로 정보관리처장은 국정원에서 북한 수행으로 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정식 문서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유선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원 차장은 당시 유출된 자료가 외부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아니어서 큰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 S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정보들도 빼내갔을 가능성, 더 많은 정보들이 빼내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되었던 시스템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운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 업무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발생된 것이고 열차 운행 시스템은 업무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망간 연계가 없기 때문에 해킹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이나 행자부 등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별도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해킹 위험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관제소, 또 지하철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통신사업소, 이런 핵심 부서 PC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 정보가 없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런 부서의 PC를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 업무용 PC였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자료들입니다. 운행과는 무관하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FIFA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짜 정몽준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가짜 정몽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네,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좀 어색합니다. 지금 국면이요. FIFA로부터 무려 19년 자격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19년 뒤면은 정몽준 회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034년이요. 나이가 8순 코앞이 되지요. 아, 8순. 예. 지금 그 FIFA로부터 무슨 약점이 잡히신 겁니까? 제가요, 2010년에 2022 한국 월드컵 유치 활동을 하면서 국제 축구 기금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FIFA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FIFA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명예훼손하고 그 비밀 유지 위반 이렇게 또 혐의가 있다고 해서 4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15년 플러스 4년에서 19년이 됐군요. 19년 동안 자격정지가 되면은 어떤 그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합치면 19년 동안 모든 축구 관련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나 뭐라나. 축구 관련 행위이라 그걸 19년 동안 못한다. 축구 관련 행위라면은 조기 축구도 못 하시는 겁니까? 야, 너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봐도 말이죠, 정몽준 회장님을 표적 삼아서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블라터 현 회장한테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FIFA 윤리위원회는 블라터의 경쟁자를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잖아요. 하여간 그 정치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스스로 FIFA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데는 굉장히 능하시네요. 하여간 FIFA가 정몽준 회장님께 지나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는 26일인가가 차기 FIFA 회장 후보 등록일인데 말이죠. 그 이전에 19년 자격정지 때리면 등록도 못하는 거죠. 왜 우시는 겁니까? 제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드님이 거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아들아, 못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 못난 아빠가. 이거 잠시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때와. 하여간 정몽준 회장님, 약자의 입장에 서시는 기분, 이게 참 더러우시죠? 저는 제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부당한 탄압과 횡포에 전면적으로 맞설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받아보시죠. 대주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실질적인 지배주주지요? 현대중공업. 맞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대주주시잖아요, 우리 정몽준 회장님. 근데 저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선박 블록에 부딪혀서 12m 아래로 추락했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한 달여 동안의 투병 끝에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는 또 12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올해는 또 3명이란 말이죠. 이 회사가 부주의한 면도 있겠지만은 이 위험한 일을
하청 노동자한테 떠맡기다가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축구 얘기하는데 쟤는 왜 엉뚱한 거 물어보냐? 아니, 엉뚱한 거 물어보다니요. 정몽준 회장님 보고 앞마당 일부터 신경 쓰라면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엉뚱한 거를 물어본다는 저한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아, 예, 그냥 끊으셨네요. 가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파벌 싸움에서 연전연승하시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김무성의 깐죽거리기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김무성에 대한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새누리당이 당선되기 쉬운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의 친박에 대한 대거 공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김무성은 우선 추천되는 전략공천과 다르며 대구 경북과 강남과는 상관이 없다며 매우 극도로 완전히 철저히 상관이 있는 박근혜 동지를 위선자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저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다. 친박은 김무성이 박근혜 동지의 공천 구상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무성 사돈의 원전비리 또 김무성 마약 사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똥 싸는 주기만큼 배설해서 멸치 7g을 하사하신 자유로우신 어버이 박 대통령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가로채려는 자들의 말로가 매우 참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새누리당을 친박연대로 메이킹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주간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